지난 8화 방송 충격적이었죠. 그동안 쌓아온 떡밥들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드라마의 세계관이 더욱 깊어졌고 동시에 등장인물들의 감정선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특히 소미라는 인물의 내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소미가 단순한 기억상실자가 아니라는 복선이 촘촘하게 깔렸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낙준이 그녀의 분노 장면을 목격하고 말리는 장면부터 시작해 소미가 스스로를 두려워하며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요? 질문을 던지는 흐름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인물의 과거가 아닌 이 드라마 전체의 설정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장치였죠. 사실 지난주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고 의외로 벗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낙준이 해숙과 함께 지옥에 남게 될 가능성을 중심에 두었지만 실제로는 해숙과 시어머니 간의 관계가 더 깊이 조명되며 환생이라는 선택지가 드러났죠. 또 우리는 소미가 낙준의 아이일 수 있다는 추정도 했지만 드라마는 반지에 새겨진 JK 이니셜로 또 다른 인물적 단서를 던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예상했지만 그녀의 분노가 이승의 누군가에게 직접 향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거란 전개는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놀라운 장면으로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해숙과 시어머니 종기의 갈등은 단순한 고부관계를 넘어 전생과 환생 용서와 사과라는 주제를 끌어올리는 중심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부부인 해숙과 낙준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결국 다시 서로를 이해하려는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천국이라는 배경 속에 녹아있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키워드는 아마도 기억과 용서, 진실과 정체성, 이별과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시어머니가 환생을 결정하는 장면, 해숙이 무너지는 장면, 소미가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장면, 그리고 낙준이 이승에서 강정구를 찾으며 독려하는 모습까지 모두가 다음 단계로 향하는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소미입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 몸이 기억하는 감정에 가까운 무언가죠. 아이를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고 분노가 솟구쳤던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망자의 패턴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이 드라마가 초반부터 시청자에게 던진 질문 소미는 누구인가? 이제 소미는 왜 여기에 있는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풀꽃 반지라는 소품의 등장은 이 드라마의 상징성과 암시를 강화하는 결정적 장치였어요. 반지 안에 숨겨진 장치와 이니셜 JK 그리고 낙준의 표정 변화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큰 반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놀라운 건 드라마가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 공감을 넘어 메타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천국에 있다면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이번 8화는 그 질문의 포문을 제대로 열었습니다. 8화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숙과 낙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환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해숙은 이별이라는 감정을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흔드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그녀가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여전히 남겨진 자의 외로움에 갇혀있다는 걸 보여주죠. 해숙이 시어머니와의 작별을 준비하면서 자신 또한 언젠가는 모든 관계를 놓아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런 감정선에서 낙준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해숙 곁을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은 단순한 동행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해숙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랑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낸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연대감,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책임감이 혼재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해숙이 낙준을 향해 품고 있는 복잡한 감정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죠. 이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이 아닌 운명의 무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화에서 가장 큰 파장은 단연 낙준과 강정구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낙준이 이승에서 강정구를 집요하게 찾아다닌 건 단순히 업무나 우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아 헤맨 건 오래도록 그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어떤 과거의 고리였습니다. 그 고리의 끝에는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인물 소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화 후반부에서 등장한 강정구의 캐릭터는 너무도 명확한 법선을 안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백상어라는 이질적 키워드는 낙준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리는 장치로 작용했고 그와 마주한 순간 낙준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졌죠. 시청자 또한 그 순간 단순한 만남이 아닌 예고된 대면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9화에서는 이들의 과거 인연이 회상 장면을 통해 구체화되며 드라마의 전개를 본격적으로 뒤흔드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미의 정체는 더 이상 망자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망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생생한 감정을 안고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천국으로 끌려온 이탈자일 수도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진 재투입된 실험자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가설이 점점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승에서 아기의 손을 잡고 느낀 그 감정은 단순한 향수나 기억의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흔들림이었고 그녀가 여전히 어떤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강정구를 보았을 때 소미가 보였던 격렬한 반응, 그건 단순한 회상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트라우마와 복수심에 얽힌 어떤 깊은 기억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이 소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구하는 인물 간의 과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해숙과 낙준, 소미 사이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시점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진실과 기억이라는 주제가 가로 놓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9화에서는 풀꽃 반지가 가지고 있는 복선이 공격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준이 발견한 반지 속 이니셜 JK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소미의 정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이 반지 이름의 앞글자라면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나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는 장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추억의 상징을 넘어서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기억의 조각들이 구체적으로 형상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반지가 소미라는 인물을 특정한 누군가와 연결짓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누군가의 딸이었거나 어떤 사건의 중심이 된 인물이라면 반지는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낙준이 이 반지를 보고 감정이 복받치는 장면은 단순히 놀람 그 이상으로 그의 기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로 해석될 수 있죠. 한편 해숙은 여전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감정이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환생을 지켜보면서도 해숙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그녀는 점점 더 내면의 고통에 침잠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낙준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 속에 다시금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9화에서는 이들의 감정선이 더욱 세밀하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낙준과 강정구와의 재회 이후 감정이 요동치는 장면은 그가 단순히 해숙을 따라 천국에 온 인물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해숙과의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훨씬 더 깊은 속죄의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쯤 되면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주제는 단순히 사후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 풀지 못한 관계,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죄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소미, 해숙, 낙준, 이 세 인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마주하고 있고 그 기억이 이들에게 무엇을 남길지에 따라 앞으로의 전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9화는 이 드라마가 향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더 명확하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일까? 아니면 용서를 통해 잊는 것이 진정한 해당일까? 해숙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낙준은 그 과거를 함께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소미라는 존재는 그 둘 사이에 낀 채 자신의 정체도 감정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기억이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서사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를 다시 쓰고 감정을 변화시키는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해숙이 과거를 붙들고 있는 방식, 낙준이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 소미가 기억이 없어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기억이라는 이름의 감정에 붙잡혀 있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천국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안식처로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천국은 질서와 시스템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그 틀 안에서 인물들의 자유와 감정이 억눌리고 있죠. 감정을 따라 행동하려는 해숙과 소미,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낙준 모두 이 시스템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야말로 지금의 천국이 가진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는 천국 시스템 자체에 균열이 생기는 장면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센터장이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이 세계의 유지와 조작에 개입하는 인물일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고, 소미라는 존재는 이 체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미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 천국은 그녀를 어떻게 대할지 그 선택이 결국 이 드라마의 주제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각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해숙은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낙준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소미는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마주하고 이 세계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9화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시청자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자극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길 기대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